네, 오늘 저희 시크릿 소사이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크루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마 재테크에 관련돼서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워낙에 많아지긴 하는데 그거를 잘하는 인스타그래머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스크루지님을 알게 돼서 이번에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스크루지님의 경력을 그래도 저희가 만나서 들었었을 때 SK에 굉장히 오래 계셨다. 그리고 SK텔레콤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엔잡을 SK 있었을 때도 진행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 너무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텔레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는 곳과 그다음 인플루언서가 두 개의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지금의 스크루지라는 커리어를 이 SK텔레콤이 있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엔잡을 시작한 게 2011년 28살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남들보다 일찍 자본주의에 대해 좀 깨달았고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엔잡을 시작했었고 2013년 3월에 제가 SK텔레콤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때 경력직 이직하고 한 11년 정도 다녔죠. 총 이제 직장생활 했던 건 15년인데 SK에서 있었던 건 11년 정도 있었고 그때 SK텔레콤 다니면서도 연봉도 높았는데 사실 연봉만으로는 절대로 내가 파이어 할 수 없다. 나중에 제2의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엔잡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사실 스크루지는 2020년부터 나왔던 캐릭터고 그 이전에 정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블로그로 제가 활동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온라인 PT 같은 것도 진행해보고 여러 가지 엔잡도 해봤고요. 2020년 1월에 제가 스크루지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때 또 운이 너무 좋게도 코로나 때 이제 다들 재테크 투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운 좋게 제 블로그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좀 받았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했던 네이버 웹툰, 그래서 네이버 웹툰도 베스트 도전에 올라왔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스크루지라는 캐릭터를 웹툰을 통해서도 접해 주신 거예요. 또 시기가 너무 잘 맞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재테크에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운동도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운동 블로그 또 재테크 블로그였는데 두 가지를 일단 다 해봤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또 요즘에 또 많이 핫하잖아요. 네.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강한 게 전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ETF로 반짝 지금 인기를 끌 수 있어도 사실 재테크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은 좀 본질이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뭐 재테크 고수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15년 동안 또 16년 동안 지금 재테크를 꾸준히 해왔고 이제 순자산 이제 한 25억 정도를 모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본질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내가 내 삶 자체가 콘텐츠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콘텐츠가 내가 계속 찍어낼 수 없고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다 보면은 진짜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건 반복하게 되고 다른 사건 카피하게 되고 저는 이제 재테크를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SK텔레콤에서 계셨을 때 이 재테크를 진행을 같이 하셨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계셨을 때도? 그쵸. 네. 재테크 크리에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재테크 자체. 네. 네. 재테크는 제가 26살 때부터 계속 꾸준히 네. 해왔고 이제 저는 영원에서 시작했어요. 26살 때 2009년부터 해서 절약부터 시작했던 거죠. 절약부터 하고 뭐 통장 쪼개기 하고 뭐 펀드도 해봤고 여러 가지 돈 되는 건 다 해봤고 이제 제대로 했던 건 이제 결혼하고부터 네, 그때부터 좀 제대로 이제 투자라는 걸 좀 접해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ETF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장해 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SK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몇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네. 이번에 SK텔레콤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보니까 SK텔레콤에서도 AI 그 신설 조직에 계셨었다라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SK AI 조직에서 희망퇴직을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러나요? 희망퇴직과 연봉 이렇게 몇 년치를 주는 걸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패키지가 엄청 빵빵하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도 한번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안타깝죠. 네.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SK 다닐 때도 동료분들한테도 그랬거든요. 회사는 너희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빨리 지금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왜냐? 지금 당장 월급이 계속 따박따박 나오고 있고 성과금도 나오고 대기업이니까 안정적이니까 정년이 또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너무 안주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정적인 게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따스하고 나를 이제 지켜주는
보기에는 울타리 같아 보이지만 그 울타리는 한번 걷어내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세상 밖에서 아니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러거든요. 저 SK 다니는 누구예요? SK 다니는 누구예요? 그 나의 회사로 나를 인정받으려 해요. 나의 회사인 타이틀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크루지 또는 최우영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SK 퇴사하게 된 건데 이제 지난달쯤에 이제 많은 동료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다. 회사에서 뭔가 이런 희망퇴직 받고 있다. 전 몰랐었는데 이제 그렇게 동료분들이 전화를 왔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줬어요. 저도 진짜 너무 바쁜데 제 시간을 써가면서 많이 해줬거든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모르는 번호로 이제 연락 와도 해줬고 근데 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희망퇴직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거의 한 1,000몇백 명 중에서 정말 극소수만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300명 정도밖에 네.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근데 당장 이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분들은 계속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에 있고 싶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많이 퇴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특히나 더 취업이 좀 어려운 시장인 상황에 대해서 더 그런 선택을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뭐 실제로는 어떤지는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뭐 받아본 적은 사실 없으니까 그 만약에 계셨다라고 하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저는 무조건 신청했죠. 그쵸. 좀 아쉬운 게 1년만 있다 나올 걸. 진짜 한 6억 6억이잖아요. 네, 6억도 그냥 바로 그냥 IFP 계좌에 쭉 찍어주는 돈이거든요. 연봉 6억이랑 정말 다른 거예요. 그쵸. 그냥 당장 6억이란 자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신청했을 것 같고. 네. 와. 저도 그래서 이번에 신청했었을 때 네. 거의 다 했을 줄 알았거든요. 한 저도 50% 이상은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걸로 안 알고 하네요. 있습니다. 네. 아, 신기하다. 왜냐면 저도 SK 있어봤지만 SK텔레콤이 좀 더 안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SK 전 커뮤니케이션스 있었는데 SK컴즈는 신입생을 그 신입사원을 네. 그 기수를 100명씩 뽑아요. 네, 저도 100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퇴사가 이게 손바꿈이 되게 빨라요. 근데 텔레콤은 거의 그냥 쭉 가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텔레콤이 연봉도 높고 복지도 정말 좋고 네. 그리고 뭐 이건 또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뭐 일이 편한 부서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안 나가려 하죠.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은퇴까지 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고 그럼요. 저도 정말 SK텔레콤 있으면서 많은 거를 또 배웠고 대기업 그 프로세스 일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배웠었고 저한테 정말 고마운 회사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 질문지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네. 그 대기업 다니는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 그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류승룡님께서 네. 하시는 그게 또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내용이잖아요. 그게 KT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썸 얘기랑 같이 해서 네. 그거 보시면서 아마 생각 드시는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해서 어떤가요? 그 아마 짤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지 현실 고증이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저도 이제 40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딱 김 부장 그때 나이대가 딱 저희 나이대인 것 같아서. 아,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동료 제 고등학교 동창도 이제 다 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이 공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원래는 자기는 뭐 70살까지 일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김 부장 못 보겠다고, 못 본다고. 너무 와닿고 팩폭이라서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근데 현실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무조건 퇴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든. 그게 좀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회사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저는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말에 40대 초반에 한 거죠. 그래서 그쵸.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사업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인맥들이 생기고 인맥은 회사 안에 없습니다. 회사 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혹시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엔잡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SK 들어가기 전부터 엔잡을 해왔었고 실제로 지금 제 사업에 도움을
도움되는 인맥들은 그 SK 뭐 한국컴퓨터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다 제가 엔잡하면서 만났던 분들, 그렇게 해서 또 소개받은 분들, 그분들이 사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지. 회사 안에 있었던 동료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뭐 회사 퇴사하고 전 직장 동료한테 연락 많이 하나요? 안 그렇죠. 하잖아요. 네. 딱 회사 안에 있을 때만 좋은 관계예요. 물론 뭐 정말 친한 관계는 회사 밖에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더 친해질 수 있겠지만, 사업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들은 회사 밖에 있었어요. 와, 아마 대부분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20, 30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계시는 내 동료와 그래도 평생 좋은 네트워크로 유지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식도 가고 축의금도 내고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경조사도 잘 챙기고. 실제로 지금 만약에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뭐 1, 2년 차에 할 수 있는 조언이랑 뭐 5년 차에 할 수 있는 조언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말씀해 보면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년 차, 2년 차에는 무조건 회사 업무를 좀 열심히 해서 온보딩을 빠르게 해라. 왜냐면은 엔잡을 하려고 해도 내 본업이 나한테 익숙해진 상태여야지만 내가 엔잡에 신경을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본업도 지금 내가 처리를 못하는데 엔잡도 시작할 수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회사 일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사라는 거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회사가 성장한다고 봐요. 근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개인이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별개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개인이 직원분들이 구성원분들이 열심히 하면 회사는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 내 연봉이 올라가니까. 저는 연봉도 복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직전 받던 연봉이 몇 퍼센트 올라가고 몇 퍼센트 올라가고 이렇게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걸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연봉도 복리라는 거를. 그래서 굳이 열심히 일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연봉을 어떻게든 높이 받아라. 그리고 이직도 나이스 타이밍에 해야 되고, 절대 평생 직장 이런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 1, 2년 차 때는 회사 업무에 무조건 열심히 하고, 이제 3년 차 됐으면은 이직했으면 좋겠어요. 이직해야지 내 몸값도 올라가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뭐 더 다닌다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본인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직하는데. 네,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회사에서 러브콜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에 이직에 성공했었고, 제가 SK의 경력 이직 이제 이력서 냈을 때 한 번에 또 돼갖고, 운 좋게도.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커리어가 탄탄하면은 어디서든 더 높은 연봉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5년 차, 6년 차 돼가면은 업무가 정말 다 쉬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이제 회사 테크트리 탈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그냥 엔잡 테크트리 탈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둘 다 타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3인분 해야 되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야 되고, 전 지하철에서도 계속 기획 문서를 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뭐 주말에 또 퇴근 후나 주말에는 또 엔잡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임원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정말 바늘의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정말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네.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내가 베팅을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역량으로 나만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건지, 그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과 정말 너무 달라졌고, 콘텐츠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쇼츠로 돈 버는 사람도 진짜 많아졌고, 얼굴 노출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보는 게 나중에 뭐 15년 뒤, 20년 뒤에 이제 회사를 차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내 직무와 관련된 일만 수행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엔잡하면은 내가 사장이거든요. 기획, 뭐 마케팅, 개발 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연습 게임을 충분히 해보고 나와라. 그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엔잡을 하고 싶고 인스타그램에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헬스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해봤다가 이제 피벗을 해서 어떻게 뭐 재테크 쪽으로 오신 건데, 그때의 경험담,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피벗을 해서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의 프로덕트 마켓 핏인 거잖아요. 그때의 경험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 전에 42kg였어요. 42kg였고, 네. 그래서 군대 신체 검사도 2급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몸이 좋아졌고 원래 제가 MBT가 정말 I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감을 좀 찾은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E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서기를 좀 좋아하고 리더 맡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용해서 이 수요가 있구나. 나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럼 이걸 내가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2015년에 운동 블로그를 만든 거죠. 근데 정말 운 좋게도 다음 메인에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떴어요. 아, 네. 다음 메인에 그때는 막 띄워주는 게 있었거든요. 블로거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직장인 운동 블로그 컨셉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운동 블로그 하시는 분들 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이때가 트레이너 분들. 그쵸. 그쵸.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분들 뭐 맞아요. 쇼리 뭐 이런 맞아요. 시대 아닌가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네. 진짜 그때 당시에는 트레이너 분들만 운동 블로그를 했었던 시대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고 그 컨셉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직장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4만 명 넘게 운영했었고 거의 운동하는 직장인 제가 거의 창시자인 것처럼 제가 거의 운동 붐을 좀 많이 일으켰고 한 달에만 20몇 명씩 왔어요 블로그에. 우와.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구나 브랜딩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업을 하나를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확장도 했었죠. 네, 주기적으로 바디 프로필도 같이 찍고 오프라인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또 B2C, B2B 마케팅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다쳤어요. 2018년에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어깨. 진짜 원인 미정이었어요. 네. 그냥 헬스를 하는데 뭔가 다들 헬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깨가 안 좋아요. 무거운 걸 들고 우리 이제 어깨 관절이 정말 우리 몸에서 제일 불안전한 관절이에요. 왜냐? 360도 돌아가는 유일한 관절입니다. 어깨가. 아.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4개의 이제 근육이 잡아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또는 근육이 너무 비대칭으로 이제 키우게 되면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데 제가 그거에 걸렸던 거죠. 어깨 충돌 증후군 정말 너무 힘들었고 잠도 못 자요. 어깨 너무 아파서 누우면 아프거든요. 온갖 병원 치료 다 다녀봤는데 그냥 병원 의사분들 다 매출 올리기에 급했던 거죠. 저를 치료하기보다는. 그래서 결국 수술을 선택했지만 또 수술도 잘못됐어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어깨를? 잘못됐습니다. 수술이. 네. 정말 믿었던 의사, 뭐 우리나라 어깨 탑 네. 한테도 갔었는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근육 다 빼고 진짜 1kg도 못 들었어요. 1kg도. 왜냐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저도 회복 많이 공부하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어깨를 2, 3년 동안 제가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너무 힘들었고 정말 제 인생에서 최대의 암흑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네.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투자 공부를 하는데 스터디 카페 가서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좀 잊혀지는 거예요. 다른 쪽에 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투자로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 블로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쉽게 했지만 그 2015년에 운동 블로그가 네. 다음 메인에서 피처가 될 정도였었고 페이스북도 4만 명에 블로그 오는 사람 합치면 뭐 20만 명이었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3년 정도를 하시다가 이제 어깨가 네. 아파하게 된 건데 네, 이거를 접고 넘어가신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그 결정이 지금은 말하면 우리가 참 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결정한 어떤 그 순간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각오로 뭐 하나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자살하는 생각도 하는데 내가 뭐든 못하겠냐. 다른 걸 해보자. 운동은 이제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재테크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때도 저한테 재테크 알려달라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똑같이 운동과 같은 컨셉으로 재테크를 알려주는 블로그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였었나요? 네, 지금 네이버 블로그인데 네. 와. 재테크는 스크루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운동 블로그는 그때는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이었었던 건가요? 네, 그러면은? 티스토리 했었죠. 아, 티스토리였었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재테크 분야에서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수요가 있는 걸 확인해보고 좀 더 올인을 했었던 케이스인 건가요? 올인은 사실 안 했고 네. 저는 그냥 계속 엔잡 형식으로 부담 없이 해보자는 게 제 가장 큰 원칙이에요. 네. 엔잡이 이거 뭐 실패하면 무조건 안 돼 라는 컨셉을 하다 보면은 엔잡이 안 되게 돼요. 그냥 정말 부담 없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해보자. 그냥 해보고 그냥 잘 되면 이제 더 이제 키워보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근데 정말 빠르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는 본업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음. 저는 4년 정도를 계속 병행했던 거예요. 재테크 네. 크리에이터랑 본업을. 네, 그래서 월급 이상을 내가 혼자 창출할 수 있을 때 난 퇴사하자 하고 돼서 작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목표하신 대로 이제 월급을 이기는 네. 수익이 창출이 되기 시작했었던 건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 아마도 이거랑 연결돼서 머니메이커스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재테크 블로거를 하시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머니메이커스는 어떻게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테크를 좀 제대로 알려주는 커뮤니티가 없더라고요. 음. 네, 결국엔 재테크에서 중요한 거는 환경이거든요. 환경 세팅. 뭐 책 보고 강의 듣고 그 단발성이에요. 이거. 근데 계속 내가 꾸준히 재테크를 공부하려면은 어느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그 커뮤니티 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저랑 이제 다른 분하고 공동 대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슬랙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제 각각 채널들을 나누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고 매달 1회 오프라인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네트워킹하고 공부하고 또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걸 또 확장시켰어요. 분기별로 재테크 콘서트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메이커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 분들도 이 콘서트에 오셔서 강의 듣고 다 같이 2030 분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고 그게 또 너무 잘 돼서 이제 내년에 좀 크게 1000명 단위로 행사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재테크 쇼 문화를 제가 바꿔보고 싶어서 그 선도 역할을 하고 있고 재테크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하셨었던 것 중에 코엑스에서 하는 그 큰 거가 그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게 사실상 뭐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긴 네. 합니다만 그게 되게 오래된 행사라고 들었고 새로운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없는 것도 되게 의아하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표님 만나보고 맞아요. 나니까 어떤 이유였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도 이제 그런 행사에 자주 가던 이제 방문자였고 근데 그게 너무 안 바뀌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맨날 똑같은 강사가 나오고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저분이 말하고 있고 몇천 명 다 이제 서 있거나 앉아서 또 뻔한 이야기하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다 가고 이게 맞나? 정말 재테크에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래 소규모로 이제 진행하는데 단순히 강의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연사분들 또는 우리랑 같이 주최 측이랑 같이 네트워킹하고 같이 이제 와인 마시면서 케이터링에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진정으로 2030 분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 그냥 저 멀리서 들을 바에는 그냥 VOD 듣는 게 낫죠. 온라인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온라인 들은 게 낫죠.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저걸 오프라인 가는 거는 그만큼 내 시간을 써서 가는 건데 그만큼 리턴이 안 온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연에서 못하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이 네트워킹하면서 하는 게 그때 정말 찐 재테크 정보가 나오거든요. 연사분들이. 그래서 그쵸. 저는 그걸 좀 노렸습니다. 아, 이게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월에 일정 금액을 내면 이제 매달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네, 분기별로 하는 그 콘서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이런 것들을 관심을 보이면서 참석을 하시나요? 2030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특히 여성분들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네. 남성분들 어디 간 거죠? 남자분들 어디 갔지? 재테크 더 하셔야 되는데. 아 저기 네. 아직까지는 정신 못 차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여성분들이 정말 경제를 빨리 깨우치고 이 관념들을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 속도가 정말 남자분들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오, 신기하네요. 뭐 그만큼 네. 사회생활은 남성분들보다 더 일찍 시작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엔 여성분들이 정말 더 적극적이에요. 아, 네. 신기하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네. 여성분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그 스크루지님께서 보실 때 이 머니메이커스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커뮤니티 관리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이제 뭐 서비스나 스타트업들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커뮤니티 빌딩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커뮤니티 빌딩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되게 드물잖아요. 드물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커뮤니티 빌딩하는 건 전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빌딩 하시는데 스크루지님만의 노하우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만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노하우와 그 공동대표 채미님의 노하우도 같이 섞인 거죠.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각각 서로 다른 재테크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젊으시거든요. 네.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저랑 같이
가치관이 비슷했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른스러웠고 사업가 마인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제가 더 10배 정도 큰 규모였는데 제가 인수하자 우리 그냥 인수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합치자. 네, 그래서 합쳤고 뭐 우리 같이 한번 사업을 크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실패를 한번 해봤어요. 그 네이버 카페를 저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빌딩을 시작하게 됐고 구독 기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되고 구독 기반으로 가보자. 왜냐면 구독이라는 게 한 번 이제 구독하고 나면은 사실 정기 결제를 계속 일으키고 해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저는 그 구독 베이스로 간 거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커뮤니티는. 근데 운영자가 그냥 구독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커뮤니티는 딱 끝나요. 거기까지. 이거 커뮤니티 사실 돈이 많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커뮤니티는. 이거는 저도 이제 이걸로 뭐 큰 수익을 벌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 큰 수익이 나진 않고 있고 저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뭔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경제를 좀 제대로 알려주는 커뮤니티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고 저희를 도와준 여러 멘토님들도 계세요. 뭐 부동산, 미국 주식 뭐 이런 게 해서 각각 있고 주기적으로 컨텐츠 올려주시고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저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온라인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재미가 정말 없어요. 온라인은 그냥 평소에 컨텐츠만 주고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이 컨텐츠 플러스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킹 이거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여기서 친해져야지 또 같이 인맥도 쌓고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을 모이면 좀 궁금한 게 참석률이 혹시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서울에서 저희는 강남에서 네. 모이기 때문에 지방 이런 분들 제외하고 시간 안 맞는 분들 제외하면 한 50명 모여요. 많이 모이시네요. 네, 50명 정도 모이고 그래서 50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좀 조를 나눠서 네. 뭐 1시간 강연, 뭐 1시간 이제 서로 이제 자유롭게 각 멘토님들이 착석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네트워킹 이끌어가는 구조로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달 참석은 할 수 있지만은 주제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네요. 매달 달라져야 돼요. 매달 새로운 거네요. 매달 진짜. 새로운 거 해야지 그 참석이 계속 오고 네. 뭐 1번, 2번, 3번, 4번을 해야지 이렇게 가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러면 운영진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커뮤니티는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네요. 네. 운영진이 몇 명 정도가 계시나요? 열 몇 명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열 몇 명이랑 같이 이거를 이끌어가는 네.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와. 여기에서 참여해 주시는 멘토분들도 운영진 분들이신 건지. 채민님하고 저만 이제 네. 이거에 대한 운영 있고 저희 이거를 또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이제 몇 달 전에 본부장님한테 이제 넘겼어요. 네. 그래서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구조를 좀 짜고 있고 실무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 네. 저랑 이제 채민님은 마케팅을 좀 도와주고 큰 행사 이걸 좀 어레인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미팅했었을 때 얘기를 잠깐 듣긴 했었는데 커뮤니티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셔서 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커뮤니티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커뮤니티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신기한 컨셉이라고 생각했었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혹시 커뮤니티 프랜차이즈를 어떤 식으로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니메이커스는 재테크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메타플루언서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메타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 저희 메타플루언서에 90명이 계십니다. 저희가 다 합치면 340만 팔로워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두 개가 잘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잘 되는 이 커뮤니티 모델을 주제만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떨까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업가 커뮤니티도 만든 거예요. 파운더스라는 사업가 커뮤니티 만들었죠. 거기도 이제 한 7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다른 본부장님이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뭐 아직은 좀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세 개 정도, 세네 개 정도. 네. 그래서 주제만 바꿔서 타겟군을 또 모으는 거죠. 와, 그러면 그 본부장님이라고 하셨었던 그분이 한 본인의 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관리를 동시에 하는 케이스인 건가요? 뭐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제 자기 주위 분들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건 이제 본부장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글들을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메타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이 전 되게 흥미로운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곳들도 사실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모으셨던 것도 신기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계속 나오게끔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인플루언서를 모으면 뭘 하죠? 대부분의 MCN들이 광고를 주려고 하죠. 그쵸. 광고를 네. 주려고 계약을 맺어요. 네. 전속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아. 이 계약이 족쇄예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MCN의 이런 안 좋은 구조를 깨버렸어요. 굳이 저는 계약으로 가지 않았고
않고 크리에이터를 그냥 모았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뭐 어떠한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몇십만 원 드는데 우리 쪽에 들어서 이제 메타플러스에 소속으로 있으면은 몇만 원에 이제 또는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싸게 할 수 있게 하거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제휴처럼 놓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외부 행사 나갈 때 헤어 메이크업 제휴를 많이 헤어 메이크업 많이 받는데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제휴도 이제 저희가 했었고 여러 가지 제휴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커뮤니티를 와. 되게 적은 금액으로 받고 이제 그거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이제 분기 한 번씩 모이고 또 이제 매달 이제 번개 같은 것도 열어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왜냐면 네트워킹 하고 싶어서 메타플러스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도 해봤지만 사실 온라인은 좀 그 참석률이 좀 저조하고 오프라인 했을 때 좀 더 많은 참석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베이스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저는 좀 광고를 좀 나눠줘요. 제가 소화하지 못하는 광고들이 많고 저한테 광고 요청 또 섭외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메타플러스 소속에서 많이 구해드리고 있죠 제가. 와. 잠깐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그 파운더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또 다르게 또 운영이 되나요? 파운더스는 사업가 커뮤니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또 이제 법인 세운 이 사업가들 대상으로 이제 모았고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외롭거든요. 대표라는 게 정말 외로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많이 알아야 돼요. 또 정부 정책 같은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떨까? 정부 자금 같은 것도 이제 지원 사업 있으면 또 알려주고 또 사업은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사업은 혼자 전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맥으로 이제 연결되면은 내 사업도 좀 더 수월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하는 커뮤니티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합쳐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결국에는 엔잡을 하시고 결국 이제 퇴사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여러 회사의 대표이자 코파운더로서 진행하신 사업체가 되게 여러 가지시잖아요. 네. 뭐 메디솔브 AI도 있고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기 가능하게 했었던 어떤 본인만의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눈에 보기에는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분야가 다르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물론 그 재테크라는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고 인플루언서의 어떤 본질적인 건 있는 것 같은데 네. 메디솔브 AI 아니면은 메타플루언서, 머니메이커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능하게 하시는 어떤 방법론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제 2015년 이제 블로그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내 컨텐츠가 인기가 높지? 내 컨텐츠를 보고 이분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뭐 제가 인스타그램 할 때도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저장하고 싶을까? 댓글 달고 싶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성원들한테 어떤 이야기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구성원들이 나를 따라주고 같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정말 빨라요.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좀 어떤 뭔가 낌새가 있으면 제가 미리 알아차리고 먼저 액션을 보여줘요. 뭐 많이 힘들지, 뭐 무슨 뭐 어려운 거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든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직원 구성원분들이. 네. 그래서 그때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저는 액션을 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불만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해결해 주자라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즈니스 할 때 저만의 원칙은 신뢰예요. 신뢰. 정직과 신뢰. 저는 밥 먹자는 것도 함부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도 좀 100%는 아니지만 좀 가급적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거. 네. 그리고 돈에 눈이 먼 거, 그것 때문에 뭔가 사업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거, 그런 거 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과 신뢰로 좀 느리게 가겠지만 그게 쌓여서 정말 내가 탄탄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저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내 사업을 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 과장되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게 또 IR 할 땐 정말 도움이 되죠. 투자자들한테 투자금 받을 때.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좀 팩트 기반으로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많은 분들한테 좀 신뢰를 얻고 지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었던 그 노하우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계신 메디솔브라는 것도 새로 창업을 하신 네. 케이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공동으로 하시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났었던 어떤 지인들 이런 네. 것들이 네. 만드셨었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좀 파생이 됐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좀 알고 계셨었던 분들인 건지. 네. 이제 멜리스 오브 AI는 3명이 코파운더거든요. 다 퀀트 투자 네. 베이스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좀 인맥을 쌓고 지내다가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잘하는 것과 뭐 다른 분들이 잘하는 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절대 사업에서 완벽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각자 잘하는 걸 하자. 그게 제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단점만 보기보다는 최대한 장점만 보거든요. 단점만 보면은 같이 사업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그 단점이 정말 심각한 단점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최대한 단점을 뭔가 내가 각자 잘 인지하고 있고 고집 부리지 않는 거,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고 있고 장점만 각자 잘하자. 장점들을 그게 제 원칙입니다. 아마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그 스크루지님께서 그 진행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주변에 이제 좋은 인맥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스크루지님만의 강점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것 같고 그런 네트워크가 옆에 있으니 아마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좀 선별하시는지 만약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쪽을 좀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성실함과 인성이에요. 사기꾼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사기꾼들 정말 많이 있고 실제로 같이 해봤는데 일 아예 안 하고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냥 말로만 허풍 떠는 사람인지 진짜 본질을 탄탄한 사람인지 그것 좀 노하우가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실력자분들을 좀 오랜 시간 좀 검증을 해요. 제가 뭐 바로 이제 만났다고 저랑 사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1년, 2년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안 좋은 것도 같이 한번 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런 거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가는 단계를 좀 거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쉬시게 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크립토 쪽으로 들어와서 저는 원래 이제 웹2 쪽을 쭉 했었었고 이제 크립토 쪽을 들어와서 인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그 크립토 컨퍼런스들을 이제 나라마다 좀 돌아다녔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Y 커미네이터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상한 애들은 그래도 좀 떨어져 나가는데 실제로 만나서 같이 일했었던 그 이제 같이 일하고 싶다 막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캐시베이스로 이 월급을 주면서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약속된 게 정말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얘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의 한 1년을 소개는 막 이렇게 시켜주는데 다 좀 신기루 같이 그냥 얘기하다가 넘어가 그래서 얘 뭐지? 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다 브레이크하고 그냥 빠이빠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도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제가 주도하는 그 중심 안에 다른 사람이 붙는 거 정도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서 그 결정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믹스가 되면은 오히려 더 이도저도 안 되는 거를 저는 많이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짬뽕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C레벨도 거의 안 주면서 했었었고 항상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거의 그냥 대표로서 밀고 가는 게 저는 제 성향에 맞긴 했었는데 그게 또 자플래넷에서는 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긴 합니다. 자플래넷에서 하도 많은 나쁜 얘기들이 많아서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것 중에 기부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셨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SKT 다닐 때 그 회사에서 끝전 모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월급 끝전. 그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뭔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잘 쓰이고 있는지 뭔가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주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2019년에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끝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기부 단체 그거 만들어서 몇십 명이 지금 계시고 지금 90명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월급날에 1,000원 단위 끝전을 모읍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반기별로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고 있죠. 이제 상반기에 대한사회복지회,
분들을 위한 생리대 기부나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 기부금 전달하고, 이제 겨울에는 연탄을 몇천 장을 사서 그거를 이제 같이 나르면서 기부를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내년엔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보험금 저는 제 몫은 다 기부했어요. 음. 기부했고, 이제 엄마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음. 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쓰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됐는데, 내년에 이제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저는 더 큰 금액을 기부를 할 계획이 있고, 네. 그래서 기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더 오히려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기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내 재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지출 있잖아요. 저는 뭐 사실 명품도 안 사고 하는데, 명품을 사는 그것보다 기부를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엑시트하면은 기부 재단을 좀 크게 해서, 이제 제가 제 아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커버드콜 ETF에 투자해서, 그게 뭐예요? ETF인데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해서 네. 그 배당금으로 이제 어린아이들 위한 도시락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사업을. 그래서 이제 무료 급식 같이 무료 도시락 배달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거죠. 배당금으로. 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큰 부담이었고, 네. 그래서 배당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큰 부담이었어요. 약간 커버드콜 밥차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걸 좀 네이밍을 좀 가칭을 좀 지었는데, 네.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좋네요. 이게 저도 기부가 보면은 저는 카르마를 좀 믿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그 못된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들지를 않아요. 뭐 실제로 살아보면 너무 주변에 그런 경우도 너무 네, 많이 봤고, 네. 반짝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봤고, 능력은 있는데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날아가는 것도 네, 많이 봤고. 네. 근데 확실히 이 기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좀 참여하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비슷한 성향일 거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좀 어떤 사람들이 좀 기부 단체에 좀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제 팔로워 분들이거나 제 지인분들이요. 저라는 사람의 이제 그 영향력을 좀 믿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은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제가 좀 많은 활동도 좀 하고 있고, 좀 정직과 신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들 행사나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제대 뭐 좀 그때마다 뭔가 참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다들 기부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10,000원씩 내 부담돼요. 저도 사실 부담돼요. 많이 벌고 있지만 부담되거든요. 근데 너의 월급의 끝전을 기부해, 이거는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왜냐? 그렇죠. 내 끝전은 사실 월급의 끝전 본 적 있으세요? 명세서에서? 없죠.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1,000원 단위 끝전 금액이에요. 그럼 나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크게 뭔가 이렇게 내 자산 형성에 도움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심리를 좀 노린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의 끝전을 모아보자, 부담 없이. 그래서 다들 부담 없이 이제 끝전을 기부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끝전을 가장 가깝게 맞추신 분들한테 기프티콘을 제가 또 선물해줘요. 그래서 약간 재미 요소를 좀 넣는 거죠. 단순히 월급날에 끝전 기부하고 끝전 기부하고 재미없잖아요. 루틴화되면. 네. 이런 이벤트를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피자나 뭐 햄버거를 쏠 때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재미 요소를 좀 넣고, 이제 다들 선하신 분들만 정말 있습니다. 기부는 정말 악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기하다. 다 진짜 선하신 분들만 계시고 정말 다 착해요.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아까 그 이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어떤 그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거랑 커뮤니티 이거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게, 제가 들었을 때 느꼈었던 모든 것들의 중심에 저 사람들이 뭘 원하니가 처음 단계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머니 메이커스도 그렇고, 메타플런스도 그렇고, 파운더스도 그렇고. 기부단체 이름은 혹시 뭔가요? 끝전 나누는 사람들. 끝전 나누는 사람들. 네, 굉장히 올드하죠. 아닙니다. 그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네, 그것도 보면은 끝전 나온 사람들, 메타플루언서, 그다음에 파운더스, 그다음에 머니메이커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도 보면은 되게 그 본질적으로 저 사람이 원하는 거가 이걸 거라는 생각을 되게 잘 캐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보면은 혹시 그거가 본인이, 제가 옆에서 지금 이제 짧게 말씀 나눴을 때 느낀 거로는 유별나게 그걸 잘 보시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잘 못 보는 케이스긴 하거든요. 혹시 그거를 좀 언제 좀 아시게 되셨나요?
되셨나요? 블로그 하고부터 네. 이런 촉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하면은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네. 빨리빨리 나오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A를 생각하지만 왜 굳이 A를 해야 돼? B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약간 생각의 틀을 깨는 걸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남들과 같이 살면은 그냥 남들과 같이 그런 삶을 보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남들과 달라지려면은 내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약간 변종처럼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계속 매일매일 저한테 계속 되묻고 있어요. 네. 항상 고민하고 다른 방법 없을까? 네. 이런 거를 A가 안 되면은 그 차선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블로그를 하실 때 네. 결국 기획을 하고 블로그를 쓰고 맨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맨 첫 번째 처음 단계 했었던 시행착오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마고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해야 됐었으니까 네, 하는데도 직원분들이 해도 시원찮고 제가 해도 시원찮아서 네. 어떤 거를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컨텐츠가 좀 있긴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어떤 컨텐츠를 발행할 것인가 그게 좀 불분명하면은 오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게 정말 꾸준한 노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한 달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1방문자 1000명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이제 3달 하면서 4달 하면서 그런 검색 기반 로직을 좀 잘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지 내가 상당히 노출되는구나, 좋아요를 어떤 거를 많이 받는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첫 번째 썼던 글을 보면 정말 너무 창피해요. 이제 이불킥 하고 싶을 정도의 그냥 정말 허접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글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뭔가 저한테는 추억이거든요. 그걸 내가 그 글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네 커피숍 가서 커피숍 리뷰를 했던 컨텐츠였어요. 그 네. 글이 2015년 썼던 게. 근데 정말 허접한데 일단 시작은 그냥 막 해도 된다. 막 하면서 컨텐츠를 점점 내가 확립해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부담 없이 이 글 쓰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면은 못 써요. 왜냐면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글 쓰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그냥 써라. 그냥 내가 그냥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은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게 좀 습관화 되면은 이제 키워드 잡고 컨텐츠 잡아서 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 없어진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제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시작을 네. 하려고 하는데 잘 쉽지가 않는. 네, 네.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해야 되는데 컨텐츠 이게 너무 뭔가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내가 나한테 네. 지금 뭔가 딱딱딱 정해서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작 못하는 건데 일단 글쓰기를 내가 습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가서 어디 가서 뭐 외식하셨으면 그 음식점 리뷰하는 것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재테크 스크리지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스트럭처가 잡힌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어떤 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아할 만한 것도 올리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이 컨텐츠는 사실 대중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갈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컨텐츠 발행했어요. 제가 쓰고 싶은 컨텐츠가 아니라. 왜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컨텐츠 하려면 그냥 일기 쓰면 돼요. 블로그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블로그 하는 게 결국엔 사람들이 와서 글을 보고 나를 더 구독해 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중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테크 팁을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시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테니까 네,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계정 이름부터 바꾸고 내 계정을 그대로 써야 될지 새로운 계정을 써야 될지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네. 생각하고 네. 한 300명 정도 있는 직장인 2030이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라고 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면은 분리시켜야 돼요. 음. 다들 그러거든요. 이거 인스타그램 내 일상 계정은 그래도 1000명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않냐? 전혀 안 됩니다. 타겟이 완전 달라요. 재테크 타겟으로 지금 나를 팔로우하는 지인들이 재테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도 일상 계정이 있었어요. 운동 계정이 있었는데 그 7000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계정을 버리고 네. 저는 그냥 새로 팠고 거기서 컨텐츠를 딱 그 타겟에 맞는 컨텐츠들만 올렸어요. 그런 식으로 재테크 2030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할까? 그럼 일단 당장 통장 쪼개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가이드북 만들어서 그냥 주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크리에이터가 성공한다고 봐요. 왜냐? 너무 귀찮거든요. ETF 분석 귀찮아요. 주식 기업 분석
귀찮아요. 템플릿 만들기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서 그냥 줘요. 저는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준다. 그 컨셉으로 저는 계정 운영했죠. 결국은 이게 퍼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크루지라는 캐릭터 안에서도 퍼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스크루지가 바라보는 이 딱 그 시간을 아껴줘서 이제 이렇게 매니챗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 소셜 비즈를 아, 네. 쓰고 있습니다. 소셜 비즈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대하시는 퍼널은 어느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제 컨텐츠만 꾸준히 보시기만 하고 댓글만 달아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제 계정에서 막 뭔가 제 VOD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막 판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요한다고 해서 VOD 매출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저랑 오랫동안 이제 제 컨텐츠를 꾸준히 봐주시고, 이 사람은 진짜 자료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그리고 항상 사기치지 않고 어그로 끌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커넥션이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강의로 간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을 모으는 거, 네. 그게 저의 가장 최종 골이에요. 그러면 이제 퍼널 자체를 아예 그냥 안 보는 거네요. 그냥 어쨌든 이 여기에 팔로워를 숫자를 늘리는 거가 그 유일한 컨버전 저의 목표인 찐 거네요. 팔로워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네. 팔로워 숫자만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네. 정말 내 컨텐츠를 계속 시청해주는 찐 구독자, 네. 그분들과 계속 커넥션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게 제 목표고요. 네. 제가 이제 스토리에 올리기만 해도 10,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아, 스토리에. 네. 그리고 뭐 릴스 같은 것도 잘 터지면 진짜 막 10만 나오고, 카드뉴스 이미지 하나 만든 것도 잘 터지면 430만 조회수가 나와요. 네. 네. 그렇게 계속 봐주시기만 해도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저는 탄탄한 비즈니스가 저의 가장 큰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널 구조예요. 뭐 수익은 다른 걸로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이 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플루언서가 결국에는 해석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 버는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음. 정말 사람들한테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스크루지라는 캐릭터는 재테크 쪽이니까 그런 좀 기회,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더 많은 캐릭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운동했었을 때도 좋았고 할 나름인 건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점을 바라봐야 되는 네. 건지 한번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운동과 재테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인사이트 기반으로 활동해서 더 빠르게 성장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내 컨텐츠가. 전 그게 가장 큰 1순위라고 봐요.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지 않고 2차 비즈니스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결국에는 내 컨텐츠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팔로우분들한테. 그리고 그게 공감이 가야 되고 딱 필요로 하는 거,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SNS 채널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대중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게 저는 딱 그 컨셉을 되게 잘 잡았고, 음악 하시는 분도 그거는 그분도 팔로우분들이 왜 자기를 팔로우하는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2차 비즈니스도 빨리 만들어내야겠죠. 저희가 지금 AYC 펀드에 사고 있는 것도 아실 테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최근에 런칭을 하고 나서도 클럽 멤버라고 해서 40분이 카톡방에 계시는데도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펀드로서 하려고 하는 가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뭘 해야 되지? 그 알고리즘에서 퍼포먼스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컨텐츠는 되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발행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뭘로 만들어야 될지를 감을 잘 못 잡겠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보이시나요? 그분들한테 뭔가 강의를 또는 뭔가 어떠한 나만의 지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40명의 그 분들한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챌린지는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의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 크립토 거래 볼륨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미국 다음이거든요. 미국은 기관들이고 한국은 리테일러들이에요. 근데 맨날 당하는 게 한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몰라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탐욕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고 청산이라는 거 당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한국이라는 시장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장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근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 교육의 레벨에 이 임밸런스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원래 진출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왜냐면 이 크립토에 주제적으로 열려있는 나라들은 몇 개 없잖아요. 뭐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딱 여기가 끝이거든요. 아부다비까지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객들도 늘리고 좀 교육도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들은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 40명의 그 수강생분들이 다 크립토 크리에이터이신 거예요? 다 그 40명의 수강생분들은 클래스 101에서 이제 네. 결제를 해갖고 이제 좀 더 많은 금액 결제를 해서 클럽 네. 멤버로 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클래스 101에서 제공되는 VOD가 있고 네. 여기에서 실전 경험을 같이 하는 클럽 멤버분들인 거예요. 알고 그 강의가 혹시 크립토 네, 맞아요. 크리에이터 크립토 회사로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YC 펀드 대표가 얘기하는 AI 자동 매매, 그러니까 코인 AI 자동 매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AI를 GPT나 이런 걸 써서 자동 매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테스트 환경까지 구축하는 거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 클래스 원어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중력이 여기 있으니까 네. 결국 이 수강생분들도 여기 어떻게 해요 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기를 하고 3기를 해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가 커뮤니티로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 이 퍼널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분들로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모으신 분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게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실 기관용 서비스고 네. 하이 넷워스 인디비주얼만을 위해서 네. 만든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전략이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됐을 경우에 알파가 사라질 수 그쵸, 있다라는 알파 생각을 사라지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기관들한테 보냈었던 그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저희가 쓰는 플래그십이라고 한 전략이 있는데 알파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그쵸, 최근 슬리피지 때문에.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정말 신기해요. 그걸 내가 이거를 되게 신기한 게 알파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의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남들이 몰랐었던 방법인데 이거를 해서 뭐 그 김치 프리미엄 같은 이런 알파가 있고 우리는 롱숏 전략이니까 롱숏인 거잖아요. 네. 롱 잡고 숏 잡고 오는데 여기는 알파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네. 저희들도 포커스를 했었던 건데 날라가요. 음. 회사로서는 당연히 AUM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렇죠. 회사는 그게 다거든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한테 여기다 돈 넣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펀드에다가. 예. 네. 왜냐면 그쵸. 마켓 뉴트럴과 아비트라지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네. 나도 연애 20-30%고 쟤도 네. 연애 20-30%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모든 마켓 메이커 펀드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넣을까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클래스 101은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개되지 않는 그 전략을 통해서 네. 펀드레이징 하는 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공개하지 않는 거죠. 네. 히든 전략. 히든 전략으로. 네. 예, 그게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네. 네. 히든 전략을 가는 것도 해서 추가적인 2차 비즈니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막 그 크립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쉬를 하다가 그냥 얼굴 가리고 없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기관용으로 만들다 네. 보니까 누구를 쉬를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말씀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팔로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러면 강의에 없는 실시간성 시황 네. 이제 새로운 코인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멤버십 구독 모델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네.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좀 실시간성 좀 알려주고 시황을. 네. 강의는 실시간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강의를 찍었을 때는 이제 예전 과거 시점에 시황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커뮤니티는 실시간성이 들어가면은 커뮤니티 멤버들은 계속 뭔가 추가적으로 네.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네.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계속 이거 관심이 있어요. 네. 시황에 대해서. 하지만 직장인 다니는 그냥 단순 수강생분들은 바빠요.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럼 내가 지금 일하면서도 누군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주길 원하는 거죠. 그거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알트코인이 지금 나왔고 이걸로 지금 로직을 짜면은 뭔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이제 다들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블로그 시작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게 AI가 있으면은 편하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실생활에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그 재테크 그 스크루지로서 바라보는 어떤 AI 활용법,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그 인플루언서가 갈 수 있는 방법론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크리에이터들도 고민이 많아요. AI가 진짜 본격화되면은 우리가 필요할까? 우리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냥 내가 실제로 출연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프레임에 씌우는 거죠. 그 AI에. 그쵸. 그럼 이제 제가 굳이 연기와 이제 대본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저희도 회의감 좀 느끼고 불안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AI한테 뭔가 뒤처지지 않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개발하려고 저희도 캐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은 다 그걸 써요. 이제 AI를 써서 대본을 만든다. 11랩스, 부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죠? 것도 있고 이제 스크립트를 짜주는 거죠. 릴스 대본을 얘가 만들어줘. 제 주제를 입력하고 딱딱딱 뭔가 소구점을 잡아주면은 얘가 후킹 될 수 있는 그 CTA까지 다 해서 쫙 만들어주거든요, 대본을.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다 얘가 많이 알려주고, 컨텐츠 자료 같은 거 만들 때도 조사 1차 리서치 하는데 AI를 저희는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나중에는 이 AI 검색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할 때 돈을 지불하면 그 상위 노출 해주잖아요. AI도 요즘에 그 결과 나온 게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 많은 노출을 시켜주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어디 괜찮은 맛집 알려줘 하면은 그 로직이 있어요. 네. 이 챗GPT 검색에서 상단으로 노출시켜주는 그 마케팅 대행사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대행사에 지불하고 내 음식점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것도 이제 점점 AI가 아니라 사람이 개입한 AI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쵸. 돈을 지불한. 네, 네. 그래서 점점 정보의 신뢰성도 많이 없어질 것 같다. 공정성이 없어질 것 같다. 네, 결국에는 네이버 검색과 같은 그런 시장이 또 열릴 것 같다. 프리미엄 링크처럼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YC 이번에 들어온 회사들 몇 개도 그거 SEO를 AEO라 그랬나? 그쵸. 설치가 네. 아니라 AI니까 맞아요. AEO라고 네. AEO로 썼던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그 AI 그 인플루언서 지금 이제 그 스크립트를 짜실 때 네. 그것도 프롬프트를 써서 받아서 그거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촬영을 시작하고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하나 촬영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저는 좋지. 뭐 기획부터 해서요. 네, 네, 네. 릴스 하나 만드는데 1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1시간이면 나오네요. 그래도 다행히. 네. 예, 예, 예.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패턴화가 돼서 네,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요.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수집하는 그런 사이트도 여러 개 이제 만들어 놓고 다 지그재그 해놨어요. 네. 이제 이거 컨텐츠 되겠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가공해서 이제 또 만들고. 네. 네. 또 운영사 홈페이지 가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죠. 아, 대단하십니다. 그 이제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다 커버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크루지로서의 방향성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개인 이제 최우영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표 지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우영으로서는 유퀴즈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게 진짜 엔드골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네.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점수를 받는 인플루언서 되면은 유퀴즈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고, 그러게 되면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갈고 닦아야 되고 더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게 있고 이제 스크루지는 정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의 좋은 방향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좀 있어요. 그 질문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 진행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시크릿 소사이티 출연했었을 때의 간단한 소감, 소회.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출연시켜줘서 저는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는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근데 좀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예전부터 SK 전부터 엔잡했던 시절부터 해서 다시 현재의 스크루지 최우영이 있기까지, 또 멜리츠 오브 AI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그거를 한번 한번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아 보이고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도 한번 보이는 것 같고, 저라는 사람한테 뭔가 좀 매력적인 걸 좀 한 군데 좀 찾으셨다면은 제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하시고 저랑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는 많은 비즈니스가 열려 있는 사람이고 저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채널로 한번 연락 주시면